1번 고르신 분들, 오늘 리딩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천천히 봐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해주신 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 한 가지를 타로 카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애정 때문에 혼자 오래 품고 있던 질문이 있으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번 분들 카드를 처음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끝난 줄 알았는데 마음 안쪽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의 온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나오셨을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경 안 써, 나도 내 생활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밤에 혼자 조용해지는 시간,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방 안이 조금 어두워질 때 이상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마음 아래쪽에서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미련이라고만 보기에는 조금 더 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장면이 있고 끝까지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아팠는지 아직 스스로도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는 흐름이에요. 맨 앞에서 인연 동작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1번 분들 애정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 아직 완전히 끊어진 상태는 아니라는 분위기를 보여줘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연이 바로 이어진다거나 상대가 곧 움직인다고 단정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인연 동작 카드는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누군가를 향해 열려있는 작은 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문이 활짝 열린 문은 아니에요. 조금 낡고 조심스럽고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는 그런 문에 가까워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가도 괜히 다시 상처받을까봐 휴대폰을 내려놓는 날, 상대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 순간 익숙한 이름이 보이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 이 흐름이 바로 인연 동작 카드에서 먼저 잡힙니다. 그 옆으로 매듭 카드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 리딩은 가볍게 지나가는 새 만남만을 말하는 흐름이 아니라 묶여있던 마음이 먼저 보입니다. 매듭 카드는 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는 감정이에요. 서로가 나빴다, 내가 잘못했다, 상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하기에는 사연이 조금 복잡해 보여요. 어떤 분들은 제대로 끝맺지 못한 관계였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는 이어져 있는데 마음의 거리는 멀어진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핵심은 피해가고 웃어도 속으로는 불편하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진짜 괜찮지는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매듭 카드가 인연 동작 카드와 같이 나오면 아직 이어질 가능성보다 먼저 봐야 할 건 감정의 엉킴입니다. 사랑은 마음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타이밍과 말의 온도, 그동안 쌓인 오해까지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1번 분들 흐름도 그렇습니다. 마음은 남아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조심스러워지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물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참 깊습니다. 겉에서는 잔잔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물이 아주 깊이 내려가 있어요. 1번 분들 마음도 그래 보여요.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고 감정이 정리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물이 고여있는 느낌입니다. 이 우물카드는 오래된 감정, 말하지 못한 기다림, 혼자서만 되새긴 장면을 보여줘요. 상대가 했던 말 한마디, 마지막으로 만났던 장소, 그때의 표정, 답장이 늦었던 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쉽게 끊지 못합니다. 한번 마음을 준 인연을 바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름대로 이유를 찾고 상대 입장까지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돌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우물카드 옆에 해원동작 카드가 함께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계속 아프라는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풀려야 할 감정이 이제 표면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해원동작 카드는 마음속에 맺힌 것을 조금씩 풀어내는 카드예요. 누구를 원망하라는 뜻도 아니고 억지로 용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는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는지, 내가 정말 바랐던 건 무엇이었는지 그 마음을 한번 부드럽게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는 뜻에 가까워요. 어떤 분들은 7월에 상대와 관련된 소식이 들리거나 우연히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먼저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다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시 만나야 하나, 끊어야 하나, 이렇게 두 갈래로만 몰아가지 마시고요. 먼저 내 마음이 아직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봐야 해요. 인연 동작 카드에서 시작된 끈이 매듭 카드에서 얽히고 우물 카드에서 깊어졌다가 회원 동작 카드에서 조금씩 풀리는 흐름입니다. 이 네 장은 한 편의 장면처럼 보여요. 오래된 서랍을 여는 느낌이에요. 평소에는 닫아두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에 편지 한 장, 말라버린 꽃잎 하나, 오래전에 묶어둔 실타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버리자니 마음이 쓰이고 계속 두자니 자꾸 눈에 밟히는 것. 1번 분들의 7월 애정운 초반 흐름이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을 다시 아프게 만들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올라오는 감정에 가까워요. 상대와의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정리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여러분 마음이 먼저 중심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든 마음을 내려놓든 내가 나를 잃지 않는 방향이어야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단정하기보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1번 분들 중에는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때의 나를 놓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카드 흐름으로 보면 둘 다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사람 자체에 대한 마음도 남아있지만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받지 못했던 말,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 제대로 끝내지 못했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커 보여요. 그래서 7월에는 상대를 향한 마음만 보지 마시고 그때 나에게도 시선을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참 많이 참고 있었구나. 그때 나는 정말 확인받고 싶었구나. 그때 내가 원한 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였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뒤쪽 흐름으로 넘어가면 촛불 카드가 조용히 켜져 있습니다. 앞쪽 4장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인연과 매듭을 보여줬다면 촛불 카드부터는 1번 분들이 7월에 어떻게 마음을 다뤄야 하는지가 나와요. 촛불 카드는 아주 큰 행동을 당장 하라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보는 카드예요. 사랑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확 밀어붙이고 싶다가도 막상 마음이 너무 커지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또는 아예 다 꺼버리고 싶은데 마음 한쪽에서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느낌. 1번 분들은 7월에 그 불씨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연락을 보내거나 반대로 감정을 억지로 눌러서 아무것도 아닌 척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보는 게 좋아 보여요. 촛불 카드는 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성은 상대에게 매달리는 정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성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는 사람인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지, 어떤 사랑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차분히 확인하는 거예요. 1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7월 초반에는 상대에게 바로 보내지 않더라도 전하고 싶었던 말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때 나는 이런 마음이었다. 사실은 이런 말이 듣고 싶었다. 이 관계에서 내가 가장 아팠던 건 이 부분이었다. 이렇게요. 적다 보면 상대에게 해야 할 말과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해줘야 할 말이 조금씩 구분될 겁니다. 그 구분이 생기면 마음이 훨씬 덜 흔들려요. 그 옆으로 풍경 카드가 이어집니다. 풍경 카드는 바람이 닿을 때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지만 아주 작은 움직임만 와도 맑게 울리죠. 7월 1번 분들 애정운에서도 이런 신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직접적인 고백이나 큰 변화라기보다는 작은 소식, 우연한 마주침, 주변 사람을 통한 이야기, 갑자기 떠오르는 알림 같은 식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경 카드는 소리가 난다고 바로 뛰어나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소리를 듣고 방향을 살피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다시 연락을 한다 해도 그 말의 온도와 태도를 봐야 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진다 해도 지금 내 마음이 외로움에서 움직이는 건지 정말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건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속도예요.
1번 분들은 마음이 깊어서 한번 신호가 오면 생각이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다시 가능성이 있나? 이번에는 달라질까?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풍경 카드는 바람의 세기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아주 약한 바람인지 지나가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문을 두드리는 신호인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정한 말보다 꾸준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태도가 더 중요해요.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7월에는 의외로 낯익은 공간이나 익숙한 사람을 통해 작은 연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설렘이 몰아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조용히 눈길이 가고 대화가 편안해지고 생각보다 마음이 덜 긴장되는 사람 쪽으로 시선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오색 실타래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참 예쁘지만 동시에 복잡합니다. 여러 색의 실이 한데 모여 있다는 건 인연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 서운함, 미련, 자존심, 그리움, 조심스러움이 같이 엮여 있습니다. 1번 분들의 7월 애정운 결실은 이 실타래를 억지로 싹둑 자르는 쪽보다는 필요한 색을 하나씩 구분해보는 쪽에 가까워요. 어떤 감정은 아직 소중하고 어떤 감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어떤 기억은 나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어떤 기대는 계속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사란군의 큰 전환점으로 보여요. 오색 실타래 카드가 촛불 카드와 이어질 때는 마음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과정이 들어옵니다.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은 분들은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기보다 말의 순서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랬어? 로 시작하면 서로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그때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 지금은 서로를 조금 차분히 이해해보고 싶어. 처럼 내 마음을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아직 연락이 없는 관계라면 7월에는 먼저 내 생활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하루 전체를 삼키지 않게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잠을 챙기고 약속을 너무 비워두지 않는 것. 이런 현실적인 돌봄이 오히려 애정운을 안정시킵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을 때 더 건강하게 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해수관음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1번 분들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씻어주는 느낌이에요. 해수관음 카드는 아픈 감정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여러분을 계속 찌르지 않도록 조금씩 물에 풀어내는 카드예요. 7월에는 눈물이 나도 괜찮고 그리움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왜 아직도 못 잊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이런 말은 여러분 마음에 너무 차갑습니다. 마음이 깊었던 만큼 정리해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해수관음 카드는 1번 분들에게 부드러운 정화를 권합니다.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올라온 감정을 마음속으로만 정리해 보셔도 좋겠어요. 깨끗한 물을 떠놓고 짧게 정성을 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거창한 의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의 조용한 발언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신령님께서도 억지로 참는 마음보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보려는 마음을 더 따뜻하게 봐주실 겁니다. 1번 분들 7월 애정운을 종합해보면 이달은 인연이 다시 움직이느냐 아니냐보다 여러분 마음속 매듭이 풀릴 준비를 하는 달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와의 대화 기회가 작게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면서 더 편안한 사랑을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라오면 먼저 들여다보고 신호가 오면 바로 반응하기보다 그 신호의 결을 살피고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내 마음을 차분히 말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1번 분들은 사랑을 가볍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마음이 닿으면 오래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상대의 입장까지 헤아리느라 내 마음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는 여러분의 마음도 같은 무게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소중했다면 나도 소중한 사람이고 그 관계가 귀했다면 그 안에서 아팠던 나도 충분히 돌봄받아야
해요.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는 1번이라고 남겨주시고 7월에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풀고 싶은 애정 질문 한 줄 적어보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급하게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인연은 따뜻하게 이어지고 내려놓아야 할 아픔은 조금씩 성불하듯 편안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를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해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질문 한 가지를 타로 카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애정 때문에 혼자만 생각하고 있던 질문이 있다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은 처음부터 아주 부드러운 빛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막 들뜨고 화려하게 번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심스럽고 손끝으로 살짝 만지면 사라질까봐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는 빛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 애정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설렘보다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동시에 이번에는 나만 애쓰는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마음을 열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천천히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사랑을 피하고 있는 분들이라기보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로 느껴집니다. 맨 앞에 선녀 카드가 나왔습니다. 선녀 카드는 이번 분들 안에 있는 매력과 감성,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카드는 단순히 예쁘다, 인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얕습니다. 선녀 카드는 마음이 섬세한 사람의 카드예요.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답장의 길이까지 은근히 느끼고 기억하는 분들.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꽤 깊이 생각하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좋으면서도 동시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살피는 분들입니다. 이번 분들 중에는 최근에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거나 아직 분명한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새 만남 자체에 대한 기대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도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문살 카드가 이어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녀 카드가 마음의 매력과 설렘을 보여준다면 문살 카드는 그 마음 앞에 놓인 조심스러운 경계입니다. 문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문살 사이로 바깥을 살짝 들여다보는 모습이에요. 누가 오는지는 궁금한데 바로 문을 열기는 망설여지는 상태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괜찮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 같으면 기분은 좋은데 막상 상대가 조금 가까워지면 이 사람 진심일까? 나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닐까? 내가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순간이요. 문살 카드는 바로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사랑을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들 7월 애정운 초반은 열림과 닫힘이 같이 있습니다. 마음은 움직이는데 몸은 조금 멈춰 있어요. 누군가에게 답장을 하고 싶다가도 일부러 조금 늦게 보내거나 만나보고 싶으면서도 너무 기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낮추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전의 경험이 지금의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줬는데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거나 상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혼자 마음고생을 오래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와도 바로 뛰어들기보다 먼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흐름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신중함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방울 카드가 나옵니다. 방울 카드는 신호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맑게 울리는 소리처럼 7월에는 여러분 마음을 깨우는 작은 계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거나 생각하지 못한 연락이 오거나 주변을 통해 소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방울 카드는 큰 사건보다 작은 신호로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7월에 아주 강한 고백이나 확실한 관계 변화만 기다리기보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표현을 보는 게 좋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배려하는지, 대화가 끊겼을 때 다시 이어가려는 태도가 있는지,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이런 작은 부분들이 훨씬 중요하게 잡힙니다. 방울 카드가 문살 카드 옆에 있으니
누군가가 여러분의 다친 마음 앞에서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는 모습처럼 보여요.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세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살짝 신호를 보내는 느낌입니다. 그 신호를 여러분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워낙 조심스러워서 처음에는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아니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이 기억에 남고 별것 아닌 대화였는데 자꾸 다시 떠오르고 괜히 그 사람이 온라인에 올라오면 눈길이 가는 것. 이런 흐름이 방울카드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내 장의 안쪽에 보자기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는 숨겨둔 마음, 아직 펼치지 않은 진심,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쪽에 더 많은 감정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상대에게도 숨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도 아직 다 펼치지 못한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좋으면 좋다고 바로 인정하기보다 조금 더 봐야지, 아직은 몰라, 괜히 기대하면 안 돼 하면서 마음을 보자기처럼 접어두는 모습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소중한 걸 함부로 꺼내놓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을 꺼냈는데 상대가 가볍게 대하면 그 상처가 오래 남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녀 카드에서 피어난 부드러운 매력이 문살 카드 앞에서 잠시 멈추고 방울 카드의 신호가 들어오지만 보자기 카드는 아직 진심을 완전히 펼치지 말고 천천히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이 네 장은 마치 창가에 앉아 있는 사람의 장면처럼 보여요. 바깥에서는 누군가 지나가며 작은 종소리를 내고 안쪽에 있는 사람은 커튼을 조금 열어 바라보지만 아직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싫어서 닫는 얼굴은 아니에요. 궁금하고 조심스럽고 조금은 기대하는 얼굴입니다. 7월 초반 이번 분들의 애정운이 딱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부채 카드가 나옵니다. 앞쪽 흐름이 마음의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장면이었다면 부채 카드부터는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에 바람이 들어오고 멈춰있던 생각이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부채 카드는 분위기 전환을 의미합니다. 7월에는 여러분이 스스로의 매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거창하게 변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거나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너무 닫아두었던 표현을 조금 풀어보는 겁니다. 대화할 때 짧게만 답하던 분이라면 한 문장 더 붙여보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고, 새 만남을 원한다면 익숙한 공간 밖으로 한번 나가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채 카드는 바람을 만드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7월 애정운에서는 여러분이 아주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흐름이 생깁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상대가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해되지만 지금 카드들은 여러분이 부담 없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열어보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거운 고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안부가 좋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도의 말, 또는 상대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가볍게 물어봐주는 것. 그런 작은 바람이 관계 안의 공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마지굿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는 카드입니다. 애정운에서 마지굿 카드가 나오면 내 마음과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좋은 인연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 어수선하면 알아보기 어렵고, 이미 다가온 사람도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만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먼저 내 일상을 조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안을 정리하고 입지 않는 옷을 치우고 휴대폰 속 오래된 대화나 계속 마음을 흔드는 사진들을 정돈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마음의 자리도 현실의 자리와 닮아 있어서 너무 많은 진한 감정이 쌓여 있으면 새 기운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마지굿 카드는 준비된 마음에 새 흐름이 들어온다는 분위기를 줍니다. 이번 분들은 7월에 소개나 모임, 외부 활동과도 인연이 있어 보여요. 아주 시끌벅적한 자리보다는 편안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취미,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는 공간에서 애정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둘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너무 서두르지는 않는 게 좋아요. 마지굿 카드는 손님을 맞을 때처럼 예의를 갖추고 공간을 정돈하고 천천히 문을 여는 카드입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간다고 해서 모든 걸 한 번에 내어주기보다 서로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단 카드가 나옵니다. 비단 카드는 귀한 기회, 부드러운 매력, 품격 있는 만남을 보여줍니다. 7월 2번 분들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꽤 따뜻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줄수록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흐름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져요. 비단은 아무데나 막 던져두는 천이 아니잖아요. 조심히 접고 깨끗한 곳에 두고 손에 닿을 때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대해달라는 뜻이에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낮추거나 상대의 애매함을 이해해 주느라 내 기준을 흐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수록 상대도 나를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비단 카드가 부채 카드와 마지국 카드 뒤에 나오기 때문에 7월에는 여러분의 이미지나 분위기가 부드럽게 좋아지는 흐름도 있어요. 외적인 관리도 도움이 됩니다. 새 옷을 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입고 편안하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나를 가꾸고 내가 좋아하는 향이나 작은 액세서리처럼 기분을 올려주는 것을 챙기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애정운은 꼭 상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애정운의 큰 바탕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느낄 때 이상하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불필요한 관계에 끌려가는 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성님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칠성님 카드는 7월의 애정운을 조금 더 길게 보라고 말합니다. 당장 이번 달 안에 모든 것이 결론 나야 한다는 압박은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칠성님 카드는 별자리처럼 큰 흐름과 시간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인연이나 신호는 하루 이틀의 감정으로 판단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며 안정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그 사람이 꾸준한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편안하게 해주는지를 봐야 해요. 설렘도 중요하지만 이번 분들에게는 안정감이 더 중요하게 잡힙니다. 칠성님 카드는 보호의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마음을 열지 않도록 동시에 너무 오래 닫혀 있지도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흐름이에요. 지금은 사랑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다시 배워가는 시기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 때문에 사랑 자체를 닫기보다 나는 이제 어떤 관계에서 편안한가, 나는 어떤 말과 태도를 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는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다음 관계에서 훨씬 덜 흔들립니다. 상대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면 한 발 물러설 수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잔잔해 보여도 꾸준히 따뜻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이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7월에는 내 마음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열기 위해서 기준을 세워보세요. 내가 관계에서 꼭 지키고 싶은 것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락 문제에서 내가 너무 불안해지지 않는 선, 말투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는 선, 만남의 속도에서 내가 편안한 선. 이렇게 적어두면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내 마음이 덜 휩쓸립니다. 그리고 또 새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자리보다 편안한 모임 하나를 열어두시면 좋겠어요. 부담 없는 약속,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자리, 취미나 관심사가 맞는 공간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나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사랑꾼이 들어올 때 마음이 계속 불안만 보면 좋은 신호도도 놓칠 수 있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은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정성을 들이는 방식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나에게 맞는 인연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조급함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발언해 보셔도 좋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맑게 세우는 정성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신령님께서도 억지로 붙잡는 마음보다
자신을 귀하게 돌보며 좋은 인연을 맞이하려는 마음을 따뜻하게 봐주실 거예요. 이번 분들 7월 애정운을 종합해보면 이 달은 새롭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는 달입니다. 선녀 카드가 보여준 매력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문살 카드는 그 매력을 지키려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방울 카드는 작은 신호를 알려주고, 보자기 카드는 아직 다 펼치지 않은 진심을 말해줬어요. 뒤쪽에서 부채 카드는 답답한 공기를 바꾸라고 하고, 마지국 카드는 좋은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비단 카드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대하라고 알려주고, 칠성님 카드는 서두르지 말고 큰 흐름으로 보라고 감싸줍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는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7월에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맞이하고 싶은지 한 줄 적어보셔도 좋아요. 이번 분들은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감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급한 불꽃보다 은은한 등불에 가까워요. 천천히 하지만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오늘 리딩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봐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마음속에 남아있는 질문 한 가지를 타로카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재회, 속마음처럼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편안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3번 분들 카드를 펼치자마자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아주 조용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계실 수 있는데 마음 안쪽은 계속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느낌이에요.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고, 별일 아닌 메시지에도 혹시 그 사람인가 싶어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흐름입니다. 이건 누군가를 붙잡고만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말, 끝나지 않은 대화, 애매하게 멈춘 감정이 남아있다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3번 분들 애정운은 7월의 연락과 신호, 그리고 내 마음의 정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맨 앞에 신호동작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신호를 전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가 꼭 아주 큰 연락이나 고백처럼 들어온다고 단정해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호동작 카드는 먼저 분위기의 변화로 옵니다.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살짝 달라지거나, 한동안 조용했던 관계에서 작은 접점이 생기거나, 우연히 이름을 듣게 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 표현이 처음부터 선명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7월의 작은 흐름을 잘 보셔야 해요. 갑자기 모든 답이 열리는 달이라기보다 조용히 들어오는 신호를 보고 방향을 가늠하는 달입니다. 그 옆으로 살풀이 카드가 이어집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 안에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과정이 들어와요. 3번 분들 중에는 그동안 상대의 연락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쳤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이 올 듯 말 듯 하거나,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거나, 답장이 늦어질 때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걸까? 기다리는 내가 이상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마음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살풀이 카드는 그 복잡한 긴장을 한번 풀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계속 해석하느라 내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긴장부터 내려놓는 게 필요해 보여요. 신호동작 카드와 살풀이 카드가 같이 나오면 연락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여러분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패턴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짧게 연락하면 그 한 줄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고, 연락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스스로를 의심하는 흐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사랑에서 연락은 중요하지만 연락 하나가 나의 가치 전체를 결정하게 만들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3번 분들은 마음이 섬세해서 작은 신호도 크게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7월에는 신호를 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너무 소모시키지 않는 거리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방울끈 카드가 나왔습니다. 방울끈 카드는 연결의 끈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상태예요. 누군가와 이어져 있긴 합니다.
다만 그 끈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거나 한쪽에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요. 상대가 있는 분들은 둘 사이에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또는 아무 일 없는 사람들처럼 지내고 있어도 마음 안에서는 서로 의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연락이 끊겼던 분들에게는 한 번쯤 다시 연결될 여지가 남아있는 흐름도 보입니다. 다만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먼저 무리해서 당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끈은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질 수 있고 너무 놓아버리면 멀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적당한 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방울끈 카드가 살풀이 카드 뒤에 있다는 건 이 관계를 움직이기 전에 감정의 힘을 조금 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내가 불안해서 연락하는 건지 정말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연락하는 건지 먼저 구분해야 해요. 기다리다 지쳐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답장이 와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답장의 말투, 시간, 길이를 또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3번 분들께는 7월 초반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연락 자체인지 아니면 안정감인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연락이 와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연락이 늦어져도 나를 의심하지 않게 돼요. 내 장의 안쪽에는 맑은 물그릇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중요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감정을 투명하게 비춰주는 카드예요. 물이 흐리면 내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3번 분들 마음도 비슷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사실 내 마음도 조금 흐려져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외로워서 기다리는 건지, 미련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그냥 답을 듣지 못해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 감정을 깨끗하게 가라앉히고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을 차갑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신호동작 카드가 작은 소식을 가져오고 살풀이 카드가 긴장을 풀어내고 방울끈 카드가 아직 남은 연결을 보여준 뒤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제 맑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누구인지보다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봐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계속 조급하고 불안해지는지,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아니면 더 많은 질문만 남는지, 이 부분이 7월 애정운의 핵심입니다. 3번 분들 중에는 마음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확인이 두려워서 계속 기다림 안에 머무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어떤 관계는 끝을 확인하는 것보다 애매하게 남겨두는 게 덜 아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맑은 물그릇 카드는 여러분이 더 이상 흐린 물 속에서 혼자 얼굴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상대를 미워하라는 뜻도 아니고 바로 끊어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너무 불안해지는 방식의 사랑이라면 그 불안을 사랑의 증거로 착각하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결론보다 마음의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향카드가 나옵니다. 앞의 흐름이 연락과 신호, 그리고 마음의 긴장을 보여줬다면 향카드부터는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정리할지가 나옵니다. 향카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가느다란 연기처럼 이어지는 카드예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마음이 남아있고 멀리 있어도 생각이 닿고 닫힌 듯 보여도 어딘가 통로가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애정운에서 향카드는 소통의 방식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라고 말합니다. 상대에게 무거운 질문을 바로 던지기보다 내 마음을 정돈한 뒤 차분한 말로 연결해보는 것이 좋아 보여요. 향카드는 기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시간이에요. 3번 분들은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는 편으로 보여요. 연락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상상하고 오면 오는 대로 의미를 찾고 상대의 작은 말에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문장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태도를 원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가? 이런 질문을 조용히 적어보시면 좋아요.
글로 써보면 감정의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한 줄로 모입니다. 그 옆에는 해원국 카드가 이어집니다. 해원국 카드는 맺힌 마음을 풀어내는 카드입니다. 3번 분들께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대놓고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속으로는 오래 쌓아둔 마음, 상대에게 묻고 싶었지만 꺼내면 관계가 깨질까봐 삼켰던 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시간들이 보입니다. 해원국 카드는 그 마음을 계속 안으로만 누르지 말라고 말해요. 다만 쏟아내듯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분히 풀어내야 합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설명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3번 분들 중 현재 대화가 가능한 상대가 있다면 7월에는 감정을 정리한 뒤 한 번쯤 솔직한 대화를 해보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 처럼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보다 나는 연락이 끊길 때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어.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심스러웠어처럼 내 상태를 중심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연락이 끊어진 관계라면 실제로 메시지를 보내기 전 먼저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하고 싶었던 말을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그중 정말 상대에게 전해야 할 말과 내 마음속에서만 풀어도 되는 말이 구분될 겁니다. 그 구분이 생기면 연락을 하더라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장지 카드가 나옵니다. 장지 카드는 비어있는 종이, 새롭게 적을 수 있는 문서 같은 카드입니다.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7월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까지의 흐름이 복잡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적어갈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빈 종이에 예전의 상처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지 카드는 새롭게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락 방식도, 기대하는 방식도, 나를 지키는 방식도 조금은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지 카드가 해원국 카드 뒤에 나왔다는 건 먼저 풀어내고 나서 새로 쓰는 흐름입니다. 마음이 맺힌 상태에서 새 약속을 잡으면 그 약속 안에도 불안이 스며들 수 있어요. 그래서 7월에는 관계를 새로 시작하든 기존 관계를 다시 조율하든 내 마음의 기준을 분명히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연락이 너무 불규칙할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지, 상대의 애매한 태도에 내가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관계에 이름이 없는 상태를 내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상대의 흐름에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관계 안에서 같은 무게로 존중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사천왕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보호와 경계의 카드입니다. 3번 분들 애정운에서 사천왕 카드가 마지막에 나온 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을 닫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흐름 앞에서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다정할 때만 다정하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게만 만든다면 그건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서툴지만 꾸준히 다가오고 대화를 피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그건 시간을 두고 볼 만한 흐름이에요. 사천왕 카드는 이 둘을 구분하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3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7월에는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을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을 먼저 세우고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또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보내기보다 한 번 적고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다시 읽어보세요.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도 여전히 필요한 말이라면 그때 차분히 전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너무 흔들리는 날에는 깨끗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조용히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잃지 않는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말은 맑게 전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기다림에서는 지켜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세워보세요. 향카드와 해왕국 카드, 장지 카드와 사천왕 카드는 한 흐름으로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마음의 통로를 정돈하고 맺힌 말을 풀어내고 새롭게 적을 기준을 만들고 마지막에는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7월 3번 분들의 애정운은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아깝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예요. 연락이 오면 좋지만 그 연락이 여러분의 불안을 더 키우는 방식이라면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연락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면 그건 조심스럽게 이어가 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는 마음으로 보면 이 리딩은 여러분에게 맑게 보라고 말합니다. 흐린 마음으로 상대를 보면 작은 말도 크게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보면 좋은 신호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에는 먼저 마음의 물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 신호를 보세요. 신령님께서도 조급하게 붙잡는 마음보다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진심을 맑게 바라보려는 마음을 더 따뜻하게 살펴주실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아끼는 방향으로 마음을 세우면 관계의 흐름도 조금씩 정돈될 수 있습니다. 3번 분들 7월 애정운을 종합해보면 신호동작 카드가 알려준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살풀이 카드가 답답한 기다림을 풀고, 방울끈 카드가 아직 남은 연결을 보여주고, 맑은 물그릇 카드가 감정을 투명하게 보라고 말합니다. 뒤쪽에서는 향 카드가 부드러운 소통을 열고, 해원국 카드가 서운함을 풀어내며, 장지 카드가 앞으로의 관계를 새롭게 적을 수 있게 해주고, 사천왕 카드가 여러분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 달은 누군가의 연락만 기다리는 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달입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는 3번이라고 남겨주시고 7월에 여러분이 가장 맑게 확인하고 싶은 애정 질문을 한 줄 적어보셔도 좋아요. 저는 3번 분들이 기다림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고, 필요한 신호는 차분히 알아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흐름에서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오늘 리딩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급하게 결론으로 밀려가지 않도록 천천히 봐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 한 가지를 타로 카드로 무료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방향, 상대의 태도, 앞으로의 가능성처럼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으셨다면 편안하게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4번 분들 카드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이제는 애매한 온도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냥 연락이 오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냥 분위기가 좋다는 말만으로도 마음이 다 놓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로가 같은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 보여요. 그런데 이 확인이 조급함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맨 앞에 비녀 카드가 나왔습니다. 비녀 카드는 애정운에서 관계의 격, 진지함, 그리고 마음을 단정히 묶는 상징처럼 보입니다. 흩어진 머리를 하나로 정리하듯이 4번 분들 마음도 이제는 흩어진 감정들을 한번 모아보고 싶은 상태예요. 상대가 있다면 이 관계를 계속 이렇게 두어도 되는지,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봐도 되는지 생각이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 만난 분들은 앞으로의 약속이나 관계의 방향이 중요하게 올라올 수 있고, 아직 썸이나 애매한 사이에 계신 분들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커질 수 있어요. 비녀 카드는 여러분이 단순한 설렘보다 존중과 책임이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옆으로 갓 카드가 이어집니다. 갓 카드는 체면과 자존심, 격식의 카드예요. 사랑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두 사람이 마음은 있어도 쉽게 속을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상대가 자존심 때문에 표현을 아끼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괜히 먼저 물었다가 내가 더 마음이 큰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심하셨을 수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품위를 지키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데 매달리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게 여기서 보여요. 4번 분들 중에는 상대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바로 말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말해야 하나, 상대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반복됐을 수 있어요. 빈역 카드와 각 카드가 나란히 있으니 이 관계에는 마음뿐 아니라 체면과 기준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있는데 서로가 쉽게 낮아지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풀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손을 내미는 순간 내 자존심이 다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천천히 움직이거나 대화가 필요한데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상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어가고 집에 와서야 계속 생각나는 순간, 이런 흐름이 각 카드에서 보여요. 그 다음에 도장 카드가 나옵니다. 도장 카드는 확정, 약속, 관계의 결정을 상징합니다. 4번 분들 7월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만 오가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로 확인하거나 실제 행동으로 증명받고 싶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다만 여기서도 너무 단정해서 보지는 않을게요. 도장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관계가 정해진다, 약속이 잡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는 말과 행동의 일치가 중요해진다는 쪽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그 말을 지키는지가 중요해지고요. 여러분 역시 내 마음을 계속 흐릿하게 두기보다 내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세우게 됩니다. 도장 카드는 특히 애매한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7월에는 관계의 이름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이야? 라는 말을 꼭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태도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잡는 방식, 시간을 내는 태도, 중요한 날을 기억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훨씬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오래된 연인분들은 결혼, 동거, 가족 이야기, 미래 계획처럼 조금 더 현실적인 주제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압박처럼 몰아가기보다 서로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내 장 안쪽에 장막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완전히 숨겨져 있다기보다 말하지 않은 사정, 꺼내기 어려운 부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속내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도 표현하지 못한 압박이나 현실적인 고민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 가족, 경제적인 문제, 과거의 상처 또는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막 카드는 서둘러 걷어내기보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빈역 카드가 관계를 단정히 묻고 싶어하고 각 카드가 체면과 자존심을 보여주며 도장 카드가 약속과 확인을 원하고 장막 카드가 아직 보이지 않는 사정을 덮고 있습니다. 이 네 장은 마치 조용한 방 안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장면처럼 보여요. 한 사람은 분명한 말을 듣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말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둘 다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말이 늦고 표현이 조심스럽고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한 박자씩 멈추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 7월 초반 흐름은 감정보다 대화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안정감을 원한다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관계가 어떤 방향인지 알고 싶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너무 날카로워지면 상대가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확실하게 말 안 해? 라는 말보다 나는 이 관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보고 있어서 우리 흐름을 차분히 이야기해보고 싶어 라는 식으로 말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상대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기준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발원문 카드가 나옵니다. 앞쪽에서 관계의 이름과 약속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면 발원문 카드부터는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사랑을 말로 정리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발원문 카드는 마음속 소원을 그냥 막연하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문장으로 세우는 카드예요. 7월에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다 정도의 막연한 바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태도를 받을 때 편안한지, 어떤 약속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줘야 해요. 발원문 카드는 상대에게 보내는 말이기 전에 내 마음에게 쓰는 글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애매한 관계에서 오래 불안해지고 싶지 않다. 나는 말만 예쁜 사람보다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을 원한다. 나는 서로의 하루를 존중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 책임지는 관계를 원한다. 이렇게요. 글로 적어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선명해집니다. 4번 분들은 감정이 깊어도 겉으로는 단정하게 행동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내 바람을 스스로에게도 잘 말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7월에는 이 부분을 조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으로 방석 카드가 이어집니다. 방석 카드는 자리의 카드입니다. 애정운에서 방석 카드가 나오면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중요해져요. 내가 늘 기다리는 자리인지, 상대가 필요할 때만 찾는 자리인지, 서로가 편안히 마주 앉을 수 있는 자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4번 분들은 누군가의 곁에 그냥 머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흐름이에요. 내가 존중받는 자리, 내 마음이 소외되지 않는 자리, 서로가 책임 있게 대화하는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방석 카드는 또한 내 자리를 지켜라는 메시지도 줍니다. 상대를 좋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준을 계속 뒤로 밀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의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표현이 서툴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해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상대의 사정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계속 비워지고 있다면 그건 관계 안에서 다시 조율해야 할 부분입니다. 7월에는 특히 대화할 때 내 자리를 낮추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부탁하듯 확인하기보다 차분하게 내 마음을 설명하는 태도가 좋아 보입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하게요. 그 다음에 비단함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는 귀한 제안, 소중히 담긴 마음, 쉽게 열어보지 않는 선물 같은 분위기를 줍니다. 4번 분들, 애정운에서 비단함 카드는 결실의 자리에서 꽤 따뜻하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바로 크게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속으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볍게만 보지 않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에게는 앞으로의 약속이나 진지한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아직 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대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만 이 비단함 카드는 상자를 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안에는 꽤 귀한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단함 카드는 동시에 아무에게나 쉽게 열어주지 말라는 메시지도 줍니다. 여러분, 마음도 귀한 상자와 같아요. 상대가 잠깐 다정하다고 해서 모든 마음을 바로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충분히 보면서 천천히 열어도 됩니다. 특히 7월에는 관계의 격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수록 상대도 이 관계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사랑이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에서 드러나잖아요. 말보다 태도, 순간의 감정보다 지속되는 존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사 할머니 카드가 수호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깊고 오래된 보호, 쉽게 꺼지지 않는 생명력, 그리고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기운을 보여줍니다. 4번 분들은 사랑 안에서 꽤 오래 버텨온 분들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단단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이 참고 혼자 마음을 다독이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낮춘 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사 할머니 카드는 그런 여러분에게 너무 혼자만 견디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무게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나눠드는 방향이어야 편안해집니다. 불사 할머니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7월 4번 분들이 관계 안에서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봅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바로 완벽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기억하고 내 자리를 분명히 하면서 애정 안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되찾는 흐름입니다. 특히 오래된 연인이나 진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7월의 중요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여요. 서로의 현실적인 고민, 앞으로의 계획, 관계의 방향을 차분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렘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내 삶 안에 편안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 분들께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7월에는 내가 관계에서 원하는 약속을 3문장 정도로 적어보세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불안하게 기다리기만 하는 관계보다 서로 확인해주는 관계가 좋다. 나는 말보다 행동이 이어지는 사랑이 편하다. 나는 내 마음이 존중받는 자리에 머물고 싶다. 이런 식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와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결론을 강요하기보다 내 마음의 방향을 먼저 말해보세요. 나는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보고 있어서 천천히라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라는 식의 말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귀하게 대하는 작은 행동을 하나 정해보세요. 약속 없는 밤에 계속 기다리며 휴대폰만 보는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방을 정리하거나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정성을 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깨끗한 물 한 잔을 두고 조용히 발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볍게 소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존중하는 인연을 알아보게 해주세요. 서로가 책임있게 마음을 나누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맑게 세우는 정성은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것이기보다 여러분 자신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 힘이 됩니다. 신령님께서도 스스로를 귀하게 지키려는 마음을 따뜻하게 살펴주실 거예요. 4번 분들 7월 애정운을 종합해보면 비녀 카드가 관계를 단정히 묻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고 각 카드가 체면과 자존심을 짚어주며 도장 카드가 약속과 확인의 필요성을 말하고 장막 카드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보여줍니다. 뒤쪽에서는 발언문 카드가 진짜 바람을 문장으로 세우라고 하고 방석 카드가 내 자리를 지키라고 말하며 비단함 카드가 귀한 제안과 소중한 마음을 보여주고 불사 할머니 카드가 여러분의 마음을 오래도록 보호해줍니다. 이 흐름은 애매함 속에서 지치라는 흐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내 자리를 다시 찾는 흐름입니다.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는 4번이라고 남겨주시고 7월에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한 줄을 적어보셔도 좋아요. 4번 분들은 사랑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만큼 이제는 여러분도 같은 진지함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편안히 앉을 자리도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7월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혼자만 무거워지지 않고 필요한 대화는 부드럽게 열리며 귀한 인연은 귀한 방식으로 여러분 곁에 남기를 바라겠습니다.